쿼리 돌려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 최적화 실무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분석 속도를 말 그대로 몇 배나 빠르게 만들어줄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거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왜 우리 쿼리가 느린지 그 병목 현상부터 짚어볼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아주 그냥 정면으로 비교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이 나한테 딱 맞는지 고르는 법, 마지막으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보너스 팁까지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분석의 병목 현상입니다. 우리 분석가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겪어봤을 그 답답함. 아니, 내 쿼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이 질문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쿼리 딱 실행시켜 놓고 커피 한 잔 타와서 다 마셨는데 아직도 로딩 중인 화면. 다들 겪어보셨죠?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의 원흉은요, 바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 즉 데이터 모델 그 자체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이랑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왼쪽은 데이터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쓰기 좋은, 마치 도서관의 빽빽한 카드 목록 같아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읽어서 분석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오른쪽처럼 분석하기 좋게 관련된 걸 한데 모아놓은 추천 도서 코너 같은 모델입니다. 이걸 스타 스키마라고 부르는데 그냥 분석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합쳐서 한 테이블에 모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보세요.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땐 이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분석가들이 여기서 필요한 거, 저기서 필요한 거 막 조인하기 시작하면요. 쿼리 속도는 그냥 수직 낙하하는 거죠. 바로 여기가 우리를 괴롭히는 성능 병목의 주범입니다. 자,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죠. 다행히도 포스트그레스QL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주인공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빠르고 간단한 뷰, 두 번째는 균형 잡힌 만능 해결사 구체화된 뷰, 그리고 마지막은 실시간 데이터 전문가 테이블과 트리거입니다. 이 세 선수가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뷰입니다. 이건 뭐랄까, 되게 복잡한 쿼리에다가 간단한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엄청 편하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별명을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뷰를 조회할 때마다 그 뒤에 숨어있던 복잡한 쿼리가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실행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적을 땐 괜찮은데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이건 그냥 원래 쿼리랑 속도가 똑같아져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선수, 구체화된 뷰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다르죠? 이건 쿼리 결과를 아예 하나의 사진처럼 찍어서 진짜 테이블로 딱 저장해두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조회할 땐 이미 만들어진 걸 가져오기만 하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한번 찍어놓은 사진이라서 원본 데이터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새로 고침하고 명령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럼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테이블과 트리거 조합. 이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아예 분석만을 위한 테이블을 새로 딱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리거라는 감시병을 세워두는 거죠. 이 감시병이 원본 데이터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바로 알아채고 우리가 만든 분석용 테이블에 실시간으로 착착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이 제일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그 대신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론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제 제일 궁금한 시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 제일 빠른데 저희가 직접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성능 대결의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테스트는 아주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쓸 법한 한 7, 8GB 정도 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3가지 모델에 완전히 똑같은 쿼리를 날려봤어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와, 결과 보세요.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냥 뷰만 썼을 때는 216mH가 걸렸는데 구체화된 뷰나 테이블과 트리거를 썼더니 60, 47, 거의 50mH 안팎으로 쿼리가 끝나버렸어요. 이건 뭐 거의 4배, 5배 빠른 거잖아요? 정말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최대 6배.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늘 이 테스트의 핵심 결론이죠.
데이터 양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쌓이기 시작하면 그냥 뷰를 쓰는 건 분석용으로는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알겠어. 근데 그래서 나는 뭘 써야 돼? 맞아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무기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케바케, 즉 상황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우리 데이터가 얼마나 큰지, 이걸 동시에 몇 명이나 보는지, 쿼리는 또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실시간으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처럼 하나하나 따져봐야 진짜 우리한테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가이드맵입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 표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데이터가 엄청 크고 실시간성이 중요하다? 그럼 당연히 테이블과 트리거 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데이터 업데이트가 1시간 정도 늦어져도 괜찮다.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구체화된 뷰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설명드린 방법들 위에 추가할 수 있는 성능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데이터가 진짜 수백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단위로 넘어간다? 그럼 무조건 알아야 하는 기술, 바로 테이블 파티셔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두꺼운 책 한 권을 1월, 2월, 3월 이렇게 월별 챕터로 나눠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한테 3월 데이터 좀 줘 라고 하면 이 똑똑한 녀석이 책 전체를 다 뒤집는 게 아니라 딱 3월 챕터만 펼쳐서 찾아오는 거죠.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날짜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쪼개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2025년 데이터만 보여줘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연도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딱 2025년 파티션만 읽어옵니다. 불필요한 작업을 원천 차단하니까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쿼리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년 지난 데이터는 이제 지워도 돼 라고 하면 파티션 단위로 그냥 챕터 하나를 통째로 뜯어내면 되니까 데이터 삭제나 백업 같은 관리 작업이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이건 분석가뿐만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에게도 정말 꿀팁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의 정답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는 칼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도구를 꺼내 쓰는 지혜예요.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 대시보드는 테이블과 트리거로 만들고 하루에 한 번만 보면 되는 보고서는 구체화된 뷰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느린 쿼리 하나쯤 있으시죠?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그 쿼리 실행 시간을 딱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네요.